내공의 힘으로 좀 복습을 하고 그 다음에 하이탑 할게요. 화학과 우리 생활, 간단히 좀 보면은 하이탑으로 다 한 번씩은 했으니까 이제 식량 문제 해결했다. 화학이 그 중에 이제 질소 비료를 개발하는데 암모니아라고 하는 걸 합성을 해야 됩니다. 암모니아를 질소와 수소가 반응해서 촉매하에서 200기압에 500에서 600도씨를 유지하면서 반응을 보내는 이 방법을 개발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 질소가 삼중결합하고 있어서 이게 원래 잘 안 돼요. 잘 안 되는데 화보가 이 방법을 개발을 해서 암모니아를 대량으로 합성할 수가 있게 되었고, 암모니아 합성해서 이거를 비료로 쓰는 겁니다. 그럼 식물이 잘 자라요. 농사가 잘 됩니다. 그래서 식량 문제를 해결했다. 질소 비료로 대량 생산이 가능해져서 농산물의 생산량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지금 인구가 70억이 넘어서 뭐 거의 80억 가까이 되고 있던데 이 식량 문제 해결을 한 거고, 자, 그 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농약 이런 것도 화학 약품이에요. 농약 없으면은 잘 기르기 어려워요. 풀을 뭐 계속 뽑아야 되거든. 대학교 가면 농활 같은 거 가거든요. 농활 가보면 알겠지만 엄청 할 일이 많습니다. 근데 농약 같은 거 개발을 해야지 이제 병충해도 방지하고 제초제도 이제 뭐 만들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료와 농약 이런 개발이 화학이거든요. 화학 분야거든요. 그래서 인구 증가에 따른 식량 문제를 해결을 했죠. 그 다음에 의류 문제도 해결했다. 합성 섬유를 개발했다. 최초의 합성 섬유는 나일론입니다. 나일론. 나일론이 의류용 섬유, 뭐 밧줄, 뭐 처음에는 뭐 스타킹 같은 거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물이나 가방의 재료 등으로 사용되고, 폴리에스터는 이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의류용 합성 섬유입니다. 뭐 이런 거 거의 폴리에스터예요. 이런 이제 뭐 이런 재질 이런 거는 대부분 폴리에스터고, 나일론은 이제 되게 질기기 때문에 그 다음에 흡습성은 없어요. 물을 흡수하거나 이런 성질은 없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의류용으로는 뭐 실 같은 거 아니면 뭐 겉감 뭐 이런 데는 이제 나일론이 쓰기는 해요. 자, 그 다음에 합성 염료의 개발. 이거는 이제 섬유고 섬유. 합성 염료는 색깔을 내는 거거든요. 근데 색깔을 내는 것도 되게 이제 천연 염료를 이용할 때는 엄청 비싸요. 비싸서 옛날에는 어쩔 수 없이 그냥 흰 옷만 입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흰 옷만 입는 건데 그 색깔을 나타내는 염료를 개발했고, 이제 처음으로 개발된 게 모브라고 하는 합성 염료입니다. 뭐 이런 것도 읽어두셔야지 뭐 이런 것 문장으로 나오면 알 수가 있어요. 화학의 역할, 섬유와 염료를 개발했다. 누구나 다양한 소재와 색깔의 의류를 입을 수 있게 되었다. 주거 문제 해결에도 기여했는데 특히 이제 철의 재련, 화학 분야가 너무 사실 어떤 물질에 관한 분야는 대부분 화학 분야이기 때문에 화학 분야가 엄청 넓어요. 그래서 산화철에서부터 철을 만드는 것도 물질을 변화를 시켜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철의 재련도 화학 분야가 되는 겁니다. 철 재련하는 과정은 이제 코크스라고 하는 이제 산소랑 반응해서 일산화탄소를 먼저 만들고, 이게 불완전 연소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일산화탄소가 산화철에 있는 산소를 이렇게 빼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 산소가 떨어지는 걸 환원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산소가 떨어지면서 환원이 되면서 철이 만들어집니다. 철의 이용, 철은 강도가 높아서 철 구조물이나 철근 콘크리트, 건축물 만들려면 철근 콘크리트가 필요하거든요. 그런 재료로 사용이 된다. 철 이외에도 유리나 어떤 소재들 있죠. 뭐 시멘트나 알루미늄이나 이런 재료를 만드는 것도 다 화학 분야야. 그래서 화학은 분야가 너무 많아서 사실은
화학과 나오면은 대부분 취직합니다. 뭘 하든 취직을 하더라고요. 네. 자, 뭐 삼성전자 뭐 이런 데도 화학과 나온 선생님 화학과 나왔으니까 뭐 동료들이나 친구들이나 이런 데 뭐 삼성전자 이런 데 가요. 그러니까 재료들을 어떤 물질을 다루는 학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화석 연료의 이용 이것도 화학 분야인데 화석 연료는 특히 이제 석유 있지, 석유. 석유에서부터 플라스틱이나 합성 고무나 섬유 이런 거를 만드는 거예요. 석유를 이용해서. 그 다음에 연료도 사용되죠. 휘발유, 경유 이런 거 다 화석 연료, 석유에서부터 나오는 거죠. 그래서 화석 연료는 석탄, 석유, 천연가스 이런 게 화석 연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에너지 문제를 좀 해결한 거죠. 근데 물론 요즘에는 이제 화석 연료를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이산화탄소 발생해서 지구 온난화 문제가 있죠. 예, 그러긴 합니다. 예, 화학의 역할, 대규모 공간의 건설로 주거 공간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였고 인류 삶의 질을 개선하였다. 예, 화학이 이만 의식주에 걸쳐서 유용하다 이거 알려주는 거고. 탄소화합물은 이제 탄소가 골격이 돼요. 기본 골격이 된다라는 말을 하는데, 탄소들이 이렇게 결합하고, 뭐 중간에 이렇게 들어가기도 해, 뭐 산소가 들어가기도 해, 뭐 중간에 격가지로 뭐 산소가 들어가거나, 뭐 질소가 들어가거나,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기본적으로 골격은 탄소로 되어 있습니다. 탄소로. 그리고 남는 자리는 대부분 수소가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탄소, 수소, 산소, 질소, 황, 할로젠 이런 원자들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화합물이 탄소화합물이고 탄소가 이제 들어가죠. 우리 주위에 많은 물질은 탄소화합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뭐 몸이나 음식이나 의류나 의약품이나 플라스틱이나 뭐 섬유나 뭐 여기 탄소로 안 되어 있는 물질이 뭐 쇠붙이 빼고는 거의 없어요, 사실은. 쇠붙이 빼고는 대부분 탄소 로 되어 있습니다. 뭐 유리 뭐 이런 거 빼고 뭐 그런 거 빼고는 대부분 탄소로 되어 있다. 현재까지 알려진 탄소화합물은 수천만 종이고 지금도 계속 새로운 탄소화합물이 합성이 되고 있어요. 뭐 화학자들이 합성합니다. 실험실에서 새로운 물질을 자꾸 만듭니다. 탄소화합물이 다양한 까닭. 탄소는 원자과 전자가 4개로 원자과 전자가 5개 있는 거는 결합을 3개만 해요. 5개를 하는 게 아니에요. 8전자 규칙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4개면은 4개 결합을 하니까 원자과 전자가 5개면 5개 결합할 것 같잖아. 5개면 3개만 합니다. 결합을. 그러니까 공유 결합을 최대로 할 수 있는 게 4개죠. 사실 4개. 8전자 규칙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옥텟 규칙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원자과 전자가 4개인 애가 탄소랑 규소 이렇게 있어요. 근데 탄소보다는 규소가 좀 더 입자가 큰데 입자가 크면은 어떤 구조들도 커져가지고요. 그렇게 안정하지가 않기 때문에 탄소가 제일 좋은 거죠. 탄소가 다른 원자들하고 결합하기가 제일 수월한 겁니다. 원자과 전자는 화학결합에 참여하는 전자로 뭐 이거 1학년 과정에서 배운 거죠. 가장 바깥쪽 껍질에 있는 가장 바깥쪽 껍질에 있으면서 화학결합에 참여하는 전자를 원자과 전자라고 합니다. 탄화수소는 탄소화합물 가운데 탄소와 수소로만 이루어진 거예요. 탄소와 수소로만 이루어진 거예요. 탄소화합물은 탄소, 수소, 뭐 산소 뭐 이런 거 다 들어가는 거고 탄소, 수소로만 이루어진 거를 탄화수소라고 합니다. 자, 완전 연소하면 탄소가 타면은 이산화탄소 생기고 수소가 또 타면은 물 생깁니다. 완전 연소하면 이산화탄소와 물이 생성이 되고 메테인, 뭐 에테인, 프로페인 이런 애들이 탄화수소다. 탄화수소 가운데 메테인이 있습니다. 메테인 CH4고 색깔과 냄새 없어요. 원래는 이 메테인 냄새 없습니다. 근데 가스가 누출되면 냄새가 나긴 해. 근데 그거는 원래 냄새 나는 성분을 약간 섞어 놓은 겁니다. 메테인 가스에. 상온에서 기체이며 물에 거의 녹지 않는다. 탄화수소는 다 녹지 않아요. 사실 탄화수소는 얘뿐만 아니라. 자, 불에 잘 타며 그 과정에서 많은 열이 방출된다. 가정용 연료인 LNG와
버스에 주입된 압축 천연가스 CNG라고 하는데 둘 다 메테인 가스이고요. 옛날에 시내버스에 뭐 경유 같은 거 집어넣고 다닐 때는 매연이 많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액체 상태의 그런 경유를 태우면 까만색 매연이 나와. 부릉부릉 하잖아? 그러면 까만색 매연이 나와. 그런 거는 좀 불완전 연소가 돼가지고 그런 거고, 지금은 시내버스 다녀도 뭐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게 완전 연소가 잘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택시도 거의 다 이런 LNG, 택시는 LPG 쓰는구나. 하여튼 이런 가스 형태로 쓰면은 그렇게 어떤 그을음이나 이런 거 안 생겨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이걸 쓰면은 뭐 가정 집안에서 나무 떼고 이러면 연기 펄펄 나겠죠. 근데 이거는 태워도 연기가 안 생기는 거죠. 완전 연소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스레인지 쓰는 거야. 그래서 이거 태워도 이산화탄소와 물밖에 안 나오죠. 그래서 이런 완전 연소가 잘 되는 애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시내버스가 다 이런 걸로 바뀌어 있고, 얼마 전에는 보니까 전기 버스가 돌아다니대. 어저께 보니까 그런 거부터 이제 바꾸는 겁니다. 좀 이제 대중교통 이제 그런 걸 이제 바꾸는 거죠. 에탄올은 탄화수소 아니야. 여기가 이거는 탄화수소고, 이거는 지금 탄소화합물이고, 요거는 탄화수소의 일종이고, 요거는 산소가 끼어 들어가 있잖아요. 이건 탄화수소라고 하면 안 돼. 얘는 산소가 들어가 있으니까. 에탄올은 이 OH기라고 하는 알코올기 또는 하이드록시기라고 하는데, 하여튼 요게 붙어 있으면은 올이에요. 근데 이제 두 개가 붙어 있고 알코올기가 하나 있으면 에탄올이야. 얘가 에탄올. 자, 이런 거는 과일이나 곡물에 포함된 당을 발효시켜 얻는다. 아까 생명과학 시간에 잠깐 했는데, 에탄올을 얻을 때는 이 포도당이나 이런 거 발효시켜서 얻습니다. 술 담글 때 있잖아요. 술 담글 때 설탕을 잔뜩 넣어요. 설탕을. 뭐 이렇게 옛날에 어렸을 적에 이제 막 과일주 같은 거 담그시거든요. 어머니들이. 그럼 뭐 포도 같은 거 넣은 다음에 설탕을 잔뜩 넣어. 그리고 술도 좀 넣나? 술을 넣긴 넣나? 하여튼 이러면 여기에 있는 효모나 이런 애들이 이 설탕, 당이죠, 당. 그거를 발효를 해가지고 얘가 알코올이 만들어져요. 근데 이거 뚜껑 꽉 닫아 놓거든요. 아까 생명과학 시간에 잠깐 나왔는데, 그 무산소 호흡을 하게 되면 이 에탄올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에탄올을 얻고, 에탄올은 여기까지는 사실 물에 안 녹는 물질이지만 얘가 물에 잘 녹아요. 얘가 극성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에탄올은 물에 잘 녹습니다. 살균 소독 작용하고 특유 냄새 나고 색깔 없고 휘발성 강하고 불에 잘 탄다. 술의 성분 손소독제, 소독용 알코올, 용매, 어떤 물질을 녹이는 용매, 연료로도 사용된다. 아세트산, 요 부분이 요 COOH, 요 카복시 기고요. 카복시산, 카복시기라고 하고, 여기에 있는 요 수소가 잘 떨어져요. H 플러스로 잘 떨어집니다. 그 물에 녹아서 H 플러스를 내놓는 물질을 산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얘가 이제 아세트산이 되는 거고, 알코올을 발효시키면 또 얘가 돼요. 그러니까 발효가 오래되잖아. 그럼 식초가 돼. 식초가 아세트산에 있는 거거든. 얘가 있는 거거든요. 신만 나며 물에 녹고 산성 나타낸다. 17도씨 얘만 있을 때는 있잖아요. 17도씨보다 낮으면은 얼어요. 고체가 돼. 그래서 그걸 빙초산이라고 해요. 뭐 어는 초산 뭐 이런 거죠. 식초 성분이고 의약품 원료로 사용된다. 폼알데하이드는 이렇게 생겼는데, 요렇게 있는 거를 원래 알데하이드라고 하고, 거기에 이제 요렇게 있으면 폼이라고 해요. 폼알데하이드라고. 요렇게 있으면 아세트라고 하고, 요렇게 있으면 하여튼 아세트라고 하는 말을 붙입니다. 어찌됐건 요거는 자극적 냄새가 나고 색깔 없고,
물에 잘 녹는다. 새집 증후군의 원인 물질이다. 이거는 안 좋은 거예요. 이거 발암성 물질입니다. 플라스틱이나 가구용 접착제 원료, 살균제, 방부제 등의 포말데하이드가 쓰일 수 있습니다. 아세톤은 특유한 냄새가 나고요. 자, 색깔이 없다. 물에 잘 녹으며 탄소 화합물을 잘 녹인다. 그래서 손톱칠 제거제, 그러니까 매니큐어를 잘 녹이는 거죠. 이걸 녹이는 거예요. 아세톤으로. 어떤 물질을 녹이는 용매로 사용된다. 탄소 화합물과 우리 생활. 플라스틱은 원유에서 분리된 나프타. 나프타는 원유 중에 탄소 수가 5개에서 한 10개 정도, 한 5개, 탄소 수가 한 5개에서 한 10개 정도 붙어 있는 화합물을 나프타라고 하고, 그거를 원료로 하여, 그런 애를 원료로 하여 만든 고분자 화합물을 플라스틱이라고 합니다. 에틸렌이라, 이게 폴리에틸렌인데, 에틸렌이 여러 개 붙어 있으면 폴리에틸렌. 스타일렌이라고 해서 여기 벤젠 링이 하나 이렇게 있으면 스타일렌이긴 하거든요. 하여튼 그런 게 여러 개 붙어 있으면 폴리스타일렌. PVC, PET, 페트병이죠. 이런 것들이 다 플라스틱 재질이고, 폴리에틸렌은 이제 비닐 포장지예요. 비닐 포장지. 그 폴리에틸렌으로 되어 있습니다. 플라스틱은 녹슬지 않고요. 가볍고 외부 힘과 충격에 강하고 대량 생산이 가능하여 값이 싸다. 가전제품, 생활용품, 건축자재 이런 데 다 쓰이고 있습니다. 플라스틱이. 의약품,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데 대부분의 의약품이 탄소화합물입니다. 의약품도 탄소화합물이에요. 아스피린이나 페니실린, 타미플루 이런 거 다 탄소화합물이다. 탄소화합물의 유용성, 플라스틱 만들고 의약품도 만들고 뭐 섬유도 만들고, 그 다음에 비누, 합성세제, 화장품 뭐 안 들어가는 게 없죠. 안 들어가는 게 없어요. 세부치 빼고는 안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대부분 탄소화합물이다. 그래서 유기화학이라고 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탄소화합물 연구하는 유기화합물이라고 하는 화학이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자, 개념지 퍼보기 한번 풀어보시고, 해봐도 되나? 암모니아 합성은 질소비로 대량 생산을 가능하게 하여 식량 문제 해결하는 데 기여하였다. 최초의 합성 섬유는 나일론입니다. 나일론 알아두셔야 되고, 철의 재련 기술의 개발로 강도가 높은 철이 건축 재료로 활용할 수 있죠. 자, 화석 연료를 이용하여 다양한 플라스틱과 합성 섬유를 만들죠. 탄소 원자 1개는 다른 원자와 최대 4개까지 결합을 한다. 탄소와 수소로만 이루어진 탄소화합물을 탄화수소라고 합니다. 탄화수소. 탄화수소는 완전 연소하면 이산화탄소와 물이 생성이 됩니다. 자, 탄소화합물에 해당하는 물질, 탄소 안 들어가 있죠? 에테인 탄소화합물.
암모니아 탄소 안 들어가 있지? 카페인 탄소 들어가 있죠? 포도당 탄소 들어가 있고, 요거 탄소 아니다. 이거 염소다. 염소. CL까지 보셔야 됩니다. 요거 C자 들어갔다라고 되는 거 아닙니다. CL은 염소예요. 그래서 리은, 리을, 미음이고, 이거는 외울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근데 요게 이제 폼알데하이드. 새집 증후군의 원인이다. 새집 들어가면 약간 이제 본드 냄새처럼 나는 게 있어요. 그런 게 이제 포말데하이드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자, LNG 주성분 메테인이에요. 메테인. 메테인은 옛날엔 메탄이라고 했는데 하여튼 지금 메테인이라고 쓰시면 되겠고, 연소시 많은 열을 방출함으로 연료로 이용이 되고요. 어렵지? 요렇게 있는 거는 지금 아세톤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쓰는 거거든. 이렇게. 요거를 이제 시성식이라고 하는데, 근데 아무튼 얘는 어렵네. 이거는 요걸 알아야지 풀 수가 있네. 이거 아세톤입니다. 아세톤. 요렇게 붙으면 케톤이라고 하거든요. 사실 케톤. 아세톤입니다. 저거는 어쩔 수가 없네. 이건 신맛이 나면 식초 성분으로 이용된다. 화학식을 쓰래요. 아세틱 엑시드를 말하는데 요렇게 쓰는 게 좋습니다. 요렇게 풀어서 쓰는 걸 시성식이라고 하거든요. 사실 시성식. 그 다음에 술의 성분이다. 에탄올인데 C2H5OH로 쓰시는 게 좋습니다. 에탄올이고요. 얘가 원유에서 분리된 나프타를 원료로 하여 합성하는 고분자 화합물로, 플라스틱 말하는 거네. 그쵸? 플라스틱 말하는 거네. 물론 뭐 첨유를 만들 수도 있는데 지금 뭐 가전 제품에 쓴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플라스틱 말하는 게 맞죠? 플라스틱이 워낙 싼 거예요. 사실 엄청. 그래서 플라스틱 제품이 뭐 넘쳐나는 거죠. 뭐 테이크아웃 커피 이런 거 다 플라스틱으로 돼 있고, 뭐 포장 용기 다 플라스틱으로 돼 있죠. 그래서 형님은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테이크아웃 커피라든가 뭐 이런 거. 너무 플라스틱이 많아가지고 미세 플라스틱 문제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일단은 1번부터 15번까지 한번 풀어봐 주시고, 해봅시다. 암모니아 합성 반응. 식물 생장에 질소가 반드시 필요하고, 원래는 이제 뿌리옥 박테리아라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질소를 고정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질소를 고정한다라는 거는 질소를 식물이 쓸 수 있는 형태로 바꿔준다, 뭐 이런 의미야. 근데 이거를 이제 암모니아를 만드는 거를 이제 개발했다라는 거죠. 질소는 다른 기체와 쉽게 반응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수소랑 반응할 때 막 500도씨까지 가열해야 되고 막 이런 거예요. 200기압 막 이래야 되고 촉매도 써야 되고. 암모니아를 이루는 원소는 질소와 수소이다. 그러긴 하죠. 그러니까 질소와 수소를 반응해서 암모니아를 만들었으니까. 그렇죠? 암모니아 합성으로 농산물 생산량 크게 증가하였다. 맞네. 답은 4번이고 2번. 자, 비료, 살충제, 제초제 개발은 농산물 생산량을 크게 증가했다. 맞고. 건축 재료로 철을 이용하는데 철을 철광석으로 만드는 기술. 잘 읽어야죠. 아, 어렵네. 이렇게 문장이 어렵지. 그러니까 이게 철을 철광석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이 말이 맞죠? 철을 철광석으로 만드는 기술이 돼. 예. 이게 틀린 거예요. 예. 대충 읽으면 맞는 것 같은데 철을 철광석으로 만드는 기술이 아니라 이게 주어 목적으로 바뀐 거죠 지금. 철광석으로 철을 만드는 기술입니다. 천연섬유와 천연염료의 단점을 보완한 합성섬유와 합성염료가 개발되어 대량 생산되었다. 맞네요. 네. 3번 골라주시고요. 3번에 자, 최초의 합성섬유는 나일론입니다. 스타킹이나 의류용 섬유 이런데 뭐 사용되고요. 밧줄 이런데도 사용되고. 1번이고 화석연료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화석연료는 주성분은 탄소와 수소로 되어 있어요. 물론 석탄은 사실 탄소로만 되어 있는데 석탄은 근데 뭐 천연가스라던가 아니면 뭐 석유라던가 이거 탄소 수소로 되어 있죠. 자, 이런 거 포함하고 환경오염이 없지 않습니다. 일단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고요. 석탄 같은 거 태우면 매연도 되게 많이 발생해요. 예, 그래서 청정 에너지는 아니지. 예. 이런 거 다 맞고요. 이거는 의식주 해결, 암모니아 합성. 이거는 연소 반응이지, 연소 반응. 이거 CO2 나오고요. 괜찮죠, 그쵸? 네. 메테인 가스 태우는 거. 자, 이때 일산화탄소가 산소 얻어서 CO2 나오죠. 물론 개수는 뭐 3개 이렇게 되긴 해야겠네. 네. 근데 기억과 니은 같은 종류의 물질이다. 괜찮죠? 네. 답은 5번이고요. 탄소화합물의 종류가 다양한 까닭은 괜찮고 되고요. 이건 아닙니다. 가장 많은 거는 철이에요. 사실 지구상에 가장 많은 건 철입니다. 핵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다른 건 되고. 근데 이 다양한 방식이라는 거는 단일 결합도 되고 이중 결합도 되고 삼중 결합도 된다. 뭐 이런 의미기도 해. 이건 이것도 이중 결합, 산소랑 이중 결합 할 수 있고요. 뭐 질소랑은 삼중 결합도 할 수 있습니다. 질소랑. 뭐 아무튼 다양한 방식이라는 거는 결합만 물어봤으니까 저렇게 대답하면 되고. 이거는 에탄올이죠. 에탄올. 네, 소독약. 이 구조를 아셔야겠죠. 에탄올 1번. 자, 에테인, 메테인. 물에 거의 녹지 않고 기체 상태고 연료 사용되고. 요거는 아닌데 왜냐면 얘는 이 한 평면에 있는 게 아니라 입체 구조고 정사면체 입체 구조입니다. 메테인 분자 하나는 탄소 원자 하나는 4개의 수소랑 결합하고 있고. 이게 자꾸 보면서 알아야죠.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이건 아세톤이야. 아세톤. 탄화수소가 아닙니다. 탄소와 수소로만 되어 있어야 되는데 산소가 들어가 있잖아요. 탄소 화합물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고. 손톱칠 제거하고요. 분자가 완전히 연소할 때 생성되는 이산화탄소 분자 3개이다. 이거는 이제 탄소가 3개지 이산화탄소 3분자 나와요. 이산화탄소 3분자 나옵니다. 탄소 3개는. 기억니은 니은디귿 4번. 개수를 맞춰서 쓰면 이렇게는 되죠. 제가 이제 요런 애니까 산소 집어넣으시고 이산화탄소랑 물이 나오는데 탄소가 봐봐 하나 둘 셋이잖아. 그쵸? 3개. 수소가 6개네요 6개니까 여기 앞에 3. 그 다음에 산소가 3 플러스 3 6개네. 근데 산소 여기 하나 썼죠. 그럼 여기 5개면 됐잖아요. 아니네. 맞죠?
산소 하나 썼으니까 5개면 되죠? 그럼 여기 2분의 5라고 먼저 써야 돼, 사실, 처음에. 이 책에 답이 잘못되어 있구나. 하여튼 2분의 5라고 쓰시고, 그 다음에 2, 3은 6. 아닌가요? 잘못 봤다. 미안해요. 2, 3은 6이네, 여기. 미안. 6 플러스 3이네. 그러니까 하나 썼으니까, 전체 9개 중에서 하나 있으니까 4개. 이게 맞네. 예. 이게 맞습니다. 반응식은 이렇게 맞춰야죠. 반응식은 이렇게 맞추면 됩니다. 아무튼 이산화탄소 분자는 3분자 나온다. 산소가 포함되지 않은 탄수화물, 에테인입니다. 에테인. 다른 거는 다 들어가 있는데 에테인은 이거예요. 탄소가 없어요. 탄화수소야. 탄화수. 산소가 없어요. 탄화수소예요. 나머지는 다 들어가 있고 산소가 다음에 11번에 가와 나는 모두 물에 잘 녹는다. 요거는 물에 잘 녹는데 이거 물에 녹지 않습니다. 탄화수소, 산소 없는 애 잘 안 녹습니다. 나는 LPG 주성분 아닙니다. LNG, 천연가스. LPG 주성분은 뷰테인이나 프로페인이고요. 아닙니다. 요거는 LNG. 이건 아세트산이죠. 아세트산. 17도씨 이하에서 고체 상태로 존재한다. 어느 점이 17도씨인 거예요. 어느 점이. 그래서 빙초산이라고 불리운다. 자, 페트병, 유리 뭐 이런 거 있네. 탄소화합물에 해당하는 거. 페트병, 유리는 아니고 이거 아니고 도자기는 아니고요. 행주 이런 거, 헝겊 이런 거 돼. 비닐 이런 거 돼. 가마바. 4번. 탄소화합물의 화학식과 특징을 옳게 적은 것은 메테인이죠. 압축 천연가스도 돼요. 압축 천연가스 CNG라고 하는데 압축 천연가스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네. 일단 1번이고 이거 술의 주성분은 에탄올이죠. 에탄올은 이렇게 쓰시는 겁니다. 에탄올은 여기 에탄올이고 요거는 카복시산이고 이거 바뀌었네요. 이거 식초 성분이다. 얘고 아세트산 에탄올이 얘고 요거는 이제 이것도 바뀌었네. 세집 증후군이 이게 포말데하이드거든요. 이게 포말데하이드. 이건 아세톤입니다. 이 아세톤. 아세톤. 서로 바뀌어 있습니다. 자, 답은 1번. 14번에 4가지 화합물을 분류하는 과정을 나타내는 것이다. 자, 탄소 화합물인가? 탄소가 들어가 있으면 탄소 화합물이지. 요거 탄소 아니라고 했죠? 얘는 요거랑 요거는 얘로 가지고 얘랑 얘는 아니오로 가는데 염산과 반응하는가? 암모니아가 이게 염기예요. 염기. 그러니까 산염기 반응합니다. 그래서 여기 얘에 암모니아 쓰면 되고 NaCl은 소금인데 소금의 주성분 염화나트륨인데 반응하지는 않고요. 수산화나트륨과 반응하는가? 이게 염기거든요. 염기. 이 둘 중에 산을 나타내는 애가 아세트산이죠. 아세트산. 산성인 애가 염기는 산이랑 반응하니까 아세트산. 폼알데하이드는 아니오로 이제 들어가야죠. 기억에 알맞은 거 아세트산이고 니은은 NaCl. 답은 5번. 다 알고 있어야지 풀 수가 있죠. 뭐가 뭔지. 자, 플라스틱과 합성 의약품이네. 옳지 않은 거.
플라스틱, 석유를 원료로 합성한다. 맞고. 플라스틱은 금속보다 가볍고 열에 강하다. 가볍고 열에 강하다 아니에요. 이거는 뭐 강하게 만든 것도 있긴 하지만 그렇다라고 뭐 금속보다 열에 강한 건 아닙니다. 플라스틱은 생활용품의 제작에 이용되고 있고 의약품이 개발되어 인간의 평균 수명이 길어졌고 대부분의 의약품과 플라스틱은 탄수화물에 속한다. 맞죠? 자, 등급 올리기 3단계도 해보세요. 1번부터 5번까지. 됐어요? 무엇은 자연에서 철광석 형태로 존재하여 이용하기 어려웠지만 철이네 철 부서지거든요. 이 철광석 형태는 특히 철의 강도를 높여 건축 자재로 이용되고 시멘트, 모래 이런 거를 콘크리트라고 하는데 철근 콘크리트를 만드는 거죠. 이런 거는 철근 콘크리트. 그래서 기억은 산화철과 탄소는 코크스다. 코크스 가열하여 얻는다. 맞고 니은은 콘크리트는 이게 맞죠. 예.
그러니까 여기 문장은 잘 읽어야 되네. 시멘트와 모래, 자갈 등 섞어서 만든 건축 재료는 콘크리트가 맞죠. 네. 거기에 철근을 넣은 거지. 콘크리트 맞죠. 그 다음에 주거 공간 문제 해결에 기여하였다. 맞죠. 이거 이런 걸로 막 철근 콘크리트 기술이 개발됐기 때문에 막 100층짜리 막 건물 짓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막 무너졌죠. 근데 이게 겨울철에 공사하기도 하고 이게 굳은 다음에 이거를 또 층 올리고 이래야 되거든요. 네. 굳은 다음에 올리고 막 그래야 되는데 굳지 않은 상태에서 더 올리고 이러다 보니까 붕괴가 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 철근이 있잖아요. 여기 철근. 철근 콘크리트가 있죠. 네. 이런 것도 다 철근이 들어가고 콘크리트가 있고. 뭐 이런 게 철근 콘크리트입니다. 야, 이렇게 높은 거를 짓는데 감독을 소홀히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건 주거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거 맞아요. 맞기는 맞아. 저쩌고. 네. 얘가 일로 왔네요. 아니오가 두 가지 기준 넣어야 됩니다. 네. 탄소 화합물인가가 좋겠네. 탄소가 아예 안 들어가죠. 네. 이 가가 이거 들어가고 여기 나 들어가고. 그럼 탄화수소, 이 중에 탄화수소는 메테인입니다. 탄화수소는 탄소, 수소로만 이루어져 있어야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매칭을 하시면 되고, 가의 분류 기준은 탄소 화합물인가 괜찮죠. 가는. 그 다음에 기억은 상온 상태에서 기체이다. 메테인 말하는 건데 맞죠. 요거 메테인이죠. 기억, 니은, 보기 다 맞고, 니은은 물에 잘 녹지 않는다. 에탄올인데 이게 에탄올이잖아요. 에탄올 물에 잘 녹습니다. 디귿 틀렸어요. 네, 3번 답은 답은 3번이죠. 에탄올은 물에 잘 녹는다. 3번 얼음에 갇혀있는 탄소화합물을 해저에서 발견해 조사하였더니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이제 메탄 하이드레이트라고 해요. 이거 메탄 하이드레이트. 얼음에 이 육각형 구조로 되어 있어서 얼음 안에 이 빈 공간이 있어요. 거기에 메탄이 갇혀 있어요. 이렇게. 뭐 동해바다나 뭐 이런데 이제 얼음 안에 그 깊숙한 곳에 메탄 하이드레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얼음에 메탄이 갇혀 있으니까 얼음에 불 붙였는데 메탄이 나오면서 불이 붙는 거죠. 네. 메탄 하이드레이트. 이걸 연료로 쓰고자 하는 겁니다. 네. 메탄가스가 잔뜩 있으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 분자들 사이에 이 메탄가스가 갇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거를 채취를 해야 되는데 뭐 채취 기술이 발달이 되면 이제 채취를 할 거예요. 지금은 어느 정도 빼내고 있는 거는 같던데 뭐 본격적인 것 같지는 않고요. 기술 개발을 하더라고요. 네. 메탄 하이드레이트를 빼내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죠. 네. 독도 근처에 메탄 하이드레이트가 많이 있다. 네. 만지면 차가워요. 차갑게 하죠. 네. 뭐 불은 뜨거운데 이건 얼음이기 때문에 차갑지. 불 붙이면 불이야 뜨겁죠,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메탄을 의미합니다. 아무튼 얘는 메테인을 의미하죠. 메테인. 그 다음에 연료 A는 메테인의 주성분인 연료로 발화점이 높고
공기보다 가볍다. LNG. 공기보다 가벼운 LNG가. 곡물 발효하여 얻은 연료는 에탄올. 바이오 에탄올이라고 하는데 석유를 대체할 에너지원을 각광받고 있다. 곡물을 발효해서 얻을 수가 있으니까 석유는 이제 예전에 한 고생대 때 뭐 한 2억 년 전에 만들어진 거 지금 우리가 쓰는 건데요. 근데 그건 고갈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곡물을 발효해서 만드는 거는 곡물 키워 발효해 그걸로 만들어. 그럼 계속적으로 쓸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바이오 에탄올이 또 연구가 되고 이제 그걸 쓰는 방법들을 이제 개발하고 있죠. 자, 서술형 문제. 사례를 들어라. 식량 문제 해결은 암모니아 합성이 있죠. 질소 비료를 대량 생산합니다. 의류 문제 해결은 합성 섬유랑 합성 염료 이런 게 있고, 철근 콘크리트 같은 건데 이제 철의 대량 생산. 자,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